이어서 여당 입장 듣겠습니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의원님 나와 계시죠? 예, 안녕하십니까. 예. 자, 조금 전 이재정 의원 또 말씀도 들으셨을 텐데 이 국민의 뜻에 따라 해임 건의안을 처리한 것이다. 어제 국회에서 통과된 박진 외교부 장관에 대한 해임 건의안 어떻게 판단하셨습니까? 저는 이번 해임 건의안은 국민의 뜻이 아닌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그 주장인 것이고, 특히 해리스 부통령이 지금 현재 방한할 당시에 정말 정신없이 일하고 있는 외무부 장관을 해임 건의안을 제출함으로써 정말 우리 대한민국의 외교 정책 더 나아가서는 국익을 굉장히 흔드는 잘못된 처사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오늘 이제 그 갤럽에서 조사가 나왔는데요. 네. 그 대통령의 국정 수행 지지율이 취임 후 최저 24%를 기록했다라고 나와 있고, 그 중에 이제 가장 큰 요인으로 외교 문제를 꼽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번 순방에 대해서 100점 만점에 25점 이하의 낱개점을 준 국민이 절반을 넘는다라고 지난 27일부터 29일 조사한 갤럽 여론조사 결과인데, 그렇다면 국민들도 이번 외교 그 순방이라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 평가를 내리고 있는 건 사실 아닙니까? 글쎄요, 저는 이번 갤럽 조사가 물론 뭐 정확하겠지만 뭐 동의할 수가 없는 게, 물론 대통령 이번 순방에 사소한 실수는 있을지 몰라도 상당히 많은 부분이 왜곡됐다. 예. 지금 이번 순방 외교를 통해서 미국이라든지 캐나다라든지 영국, 프랑스 등의 전통적인 우방과 있던 관계를 다시 재정립한 건 물론이고, 정말 그동안 냉각기를 넘어서 빙하기였던 한일 관계를 다시 물꼬를 트고, 그리고 순방 외교로서는 최대의 투자 유치 성과인 11억 5억 불이나 되는 첨단 산업 어떤 유치를 한 등등의 좋은 어떤 성과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이런 것보다는 좀 사소한 어떤 해프닝 내지는 터집이 지나치게 조작 왜곡 보도가 된 것이 국민들의 어떤 판단을 이렇게 흐리는데 저는 좀 큰 어떤 역할을 했다고 보고, 예. 물론 좀 사소한 해프닝이라도 잘못한 부분은 다시 한번 점검해서, 그리고 필요하다면은 뭐 유감 표명을 해야 되겠습니다만, 저는 근본적으로 좋은 어떤 성과에 비해서 너무 사소한 것에 이렇게 집착을 하고 왜곡 보도가 되고 이런 어떤 사실이 저는 좀 안타깝습니다. 네, 진 작가님. 그 여론은 말이죠. 그 여당 의원님의 동의를 받을 필요가 없습니다. 여론은 이런 거고요. 국민들 바보가 아니거든요. 네네네. 그런 정보도 듣고 여당 의원, 네. 여당 얘기 듣고 야당 얘기 듣고 이 언론 네. 저 언론 다 듣고 평가를 내린 게 이렇다라는 거거든요. 네, 자꾸 맞습니다. 언론 탓을 네. 하시잖아요. 저는 굉장히 여기서 뭐랄까 뭔가 잘못돼 가고 있다는 느낌을 받거든요. 왜 언론 탓을 하십니까? 저는 이제 언론 탓이보다는 어떤 그런 어떤 부분들이 예. 좋은 어떤 순방의 성과가 잘 드러나지 않고 잘못된 사소한 이런 부분들이 많이 이제 알려져서 갤럽의 그런 어떤 조사가 나왔다는 그런 말씀을 드는 것이, 제가 뭐 절대 언론 탓을 한다든지 그런 어떤 말씀이 아니었습니다. 예, 제가 말씀드린 건 이런 거거든요. 성과가 있건 없건 이건의 문제가 아니라 그걸 대하는 태도가 문제였거든요. 그 실언 같은 경우에도 대통령이 먼저 사과를 네네네. 한 다음에 내가 네네. 잘못했습니다. 하지만 원래 네. 그런 뜻이 아니라 이런 뜻이었습니다. 네. 해명했으면 아무 문제 없이 넘어갈 부분인데 네. 계속 끝까지 지금 사과도 안 하시고 그런 적 없다고 잡아떼시는 이런 부분이라든지, 네. 그다음 정상회담 같은 경우에도 사실 하기 힘들었지 않습니까 이번에? 근데 그렇습니다. 먼저 발표를 해버린 거예요. 네. 그러니까 회담 네네. 만남 자체를 성과로 보는, 이렇게 보다 보니까 이게 어떻게 되냐면 국민들이 기대를 갖게 한다면 실망을 해가지고 이런 게가 나오는 건데, 네네. 이런 일이 벌어졌으면 최소한 말입니까 외교 안보실이라든지 이쪽에 문책을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 문책을 안 한단 말이죠. 그러니까 야당에서는 결국 뭐 하는 겁니까? 외교부 장관이라도 책임져라 이렇게 나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네. 네, 의원님 답변해 주실까요? 예. 그런데 물론 저도 이제 김태호 이제 1차장. 우리 1차장이 그 한일 어떤 정상회담을 이렇게 한 것은 약간 성급한 것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 진중권 선생님처럼 하나하나 있던 사안에 대해서 사실은 문책을 하기로 하면은 사실은 이제 끝이 없는 거고, 물론 나중에 이제 정확한 평가는 뭐 대통령이 하시겠죠. 과거에 문재인 대통령 때 수많은 어떤 외교상이 그런 게 있어도 뭐 문책을 일일이 하지는 않았지 않습니까? 그리고 사죄의 문제, 유감 표명의 문제는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예. 이것이 국내 문제로 국한이 되면은 뭐 대통령이 뭐 만약에 혹시 뭐 저는 뭐 비속어를 썼는지 잡음이 많아서 정확하게 모르겠지만 썼다면 그래 할 수는 있겠죠. 그런데 이것은 지금 현재 외교에 걸린 문제입니다. 지금 예.
만약에 그 민주당이나 일부에서 주장한 것처럼 바이든이라든지 이런 게 맞다고 하면 이거는 외교적인 어떤 문제인 거죠.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더 명확하자 하자는 의미에서 저희가 조금 더 시간을 두고 나중에 정말 뭐 있다면은 그 유감 표명을 하긴 하지만 지금 당장에 하기에는 너무 외교적인 문제가 크다 이렇게 생각이 듭니다. 의원님 지금 항상 대통령께서 의회주의를 늘 존중하겠다고 말씀도 하셨고 지금 말씀하신 네네네. 것처럼 뭐 한일 정상회담에 여러 가지 성과들도 있고 캐나다 총리와의 면담에서도 그랬고요. 네. 그럼 이제 이런 내용들을 여야 대표들을 한번 초청하셔서 순방 네네네. 성과도 설명을 하고 네네네. 그런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국회 이 XX 관련된 발언들도 유감 표명하고 이렇게 해서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좀 대통령께서 여야 대표들과 좀 이야기를 나누실 기회는 없을까요? 저는 뭐 당연히 이제 그런 어떤 노력을 해야 되고 이미 지난 7월 달에 이제 김진표 의장을 비롯한 이제 국회 이제 의장단도 초청을 했습니다만 앞으로 이런 어떤 의회 대표들 관계는 더더욱 이제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단지 대통령께서 의회를 존중한다 그렇게 한 말씀의 그 근저에는 여야 합의에 의한 의회 결론을 존중한다는 것이지 이렇게 민주당의 일방적인 어떤 주장, 특히 어제 같은 경우는 당 대표 저희들 이제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교섭단체 대표 연설이 있고 일정에도 없는 일정을 바꿔서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그 강행을 한 것에 대해서는 이거는 굉장히 의회의 어떤 절차, 특히 관례 등에 비춰서도 굉장히 저는 부적절한 어떤 처사라고 봅니다. 그런데 의원님, 그래서 이제 민주당이 부적절한 처사를 국민의힘 판단으로 그렇게 했다고 해도 만약에 국민의힘 또 어제 그 국회 결과에 대해서 김진표 국회의장이 이제 책임을 물어서 사퇴 촉구 결의안을 제출하셨죠? 국민의힘에서. 네네네. 민주당에서는 또 이제 전례 없는 정치 공세다. 민주당을 또 비판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되면 네네. 강대강으로 가서 그래서 국민들은 이제 민생이 굉장히 힘들고 경제도 너무 어려운 거 아니냐. 우려가 큰 상황인데 네, 국회에 지금 그렇습니다. 너무 싸우시는 거 아닙니까? 네, 맞습니다. 그 점이 가장 좀 안타까운데요. 지금 잘 아신 것처럼 미국이 지금 자이언트 스텝을 계속 밟아서 지금 환율이 1,400을 넘고 특히 또 정시가 지금 폭락을 하고 있고 민생이 굉장히 어렵습니다. 예. 이런 가운데 여야가 정말 민생을 위해서 국가 경제를 위해서 머리를 맞대야 되는데 민주당은 지금 박진 외무장관의 해임 건의안이라든지 또 한동훈 법무부 장관을 고소한다든지 모든 것을 지금 이제 정쟁으로 지금 몰아가고 있죠. 물론 저희 당이 지금 김진표 국회의장을 지금 사퇴 촉구안을 낸 것이 저는 100% 잘했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 단지 김진표 의장이 처음에 약속했던 여야 합의를 존중하겠다 이런 것을 무시하고 어제 일정을 변경해서 해임 건의안을 이렇게 한 것에 대해서 저희가 이런 어떤 좀 책임을 좀 묻겠다 그런 어떤 취지로 이제 어제 사퇴 건의안을 진 작가님. 예. 저도 이해가 안 되는 게 MBC 항의 방문 때 참석하시기도 했지 않습니까? 정당에서 자꾸 방송사 찾아가가지고 뭐 이러는 것들이 저희가 볼 때는 굉장히 안 좋아 보이거든요. 정치적 압력을 행사하는 것처럼 보이고 심지어 이제 언론중재위원회 제소하고 민사소송까지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아는데 물론 MBC가 나름대로 정치적 편향이 있고 그다음에 어떤 전체 선입견 때문에 성급하게 자막을 달았다고 저도 봐요. 하지만 그것이 뭐랄까 무슨 음모처럼 이런 건 분명히 아니거든요. 이게 뭐 그렇게 간다 하더라도 언론의 자유가 있기 때문에 사실은 다 무죄가 나올 거라고 보는데 그거 뻔히 아시면서도 그 찾아가고 이러는 거에서 압력을 행사하는 것 이것이 그리고 또 다른 방송사가 아니라 MBC라는 특정한 방송사만 딱 특정해가지고 가는 것들이 제가 볼 때 상당히 좀 문제가 있어 보이거든요. 뭔가 의도가 좀 있어 보여요. 의원님 거기에 보태서 하나 같이 여쭤보면 형사고발을 하셨는데 검찰하고 경찰이 MBC 어떤 부분을 좀 중점적으로 수사해야 된다고 보시는지도 좀 알려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예, 저희들도 MBC에 이제 찾아간 것이 상당히 좀 안타까운 사실인데 저희들이 찾아간 것은 박성재 사장을 통해서 정확한 어떤 MBC의 입장 해명을 듣기 위해서 좀 찾아갔습니다. 물론 이제 MBC 노조가 막아서는 통해 저희가 이제 그 박 사장하고 이제 면담은 이루어지지 않았습니다만 방금 진중권 우리 선생님 말씀하신 것처럼 저희들도 그런 점이 결코 지금 유쾌하지 않죠. 단지 지금 MBC가 과거에 어떤 광우병부터 해서 이제 왜곡한 여러 가지 사례, 특히 이번에 어떤 자막 어떤 조작도 그렇고, 저희들이 특히 또 문제 삼는 것은 이 사안이 발생되고 난 다음에 외신, AFP에 어떤 그런 어떤 전문을 해서 미국 백악관, 국무부 등에 다시
그 미국의 생각은 어떠냐. 물론 이제 전문은 아직 못 봤습니다만은 그런 식으로 해서 한미 간을 고의적으로 좀 이간질 내지는 진짜 어떤 외교 문제를 좀 일으키려고 하는 듯한 그런 어떤 사후 태도도 굉장히 좀 문제다. 이렇기 때문에 저희가 좀 MBC가 너무한 거 아니냐 이런 어떤 생각이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수사의 방향에 대해서는 뭐 제가 관련된 어떤 수사 전문가는 아니겠습니다만 지금 현재 문제되고 있던 어떤 자막 조작 문제라든지 민주당하고의 그런 관계라든지 뭐 그런 것들이 결국은 어떤 수사의 초점이 아닐까 저는 추측합니다. 아니 그럼 그거 잠깐만. 민주당도 같이 수사를 해야 되겠네요. 그거 아니 그 비판의 방식이 아니잖아요. 수사라는 것은 이거는 강압적이잖아요. 그거는 제가 이제 어떻게 할지 그건 수사는 제가 아까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추측한다고 말씀드린 것뿐이지 그거는 제가 지금 현재 말씀드릴 사항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의원님 마지막 질문 하나 드리고 네네. 마칠 텐데요. 이제 현 상황 여야간은 너무 강대강 대치 상황이기 때문에 네네네. 이 상황에서 이제 대통령께서 만약에 유감 표명이나 사과를 표명하시면 금방 이게 또 이 전국이 해소될 수 있다고 보시는 분도 많이 있거든요. 의원님은 어떻게 판단하십니까? 대통령의 사과 필요하다고 보십니까? 제가 좀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일부 특히 이제 외교 관계 관련된 부분을 만약에 진상이 명확하게 밝혀지고 혹시 또 윤석열 대통령이 비속어 쓴 부분이 있다. 그러면 제 개인적인 생각은 충분히 저는 유감 표명을 할 수 있다고 봅니다. 단 예.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먼저는 사전에 외교적인 문제가 분리돼야 되고 또 두 번째는 과연 저는 민주당의 지금까지 했던 행태로 봐서 예. 대통령이 한번 유감 표명을 했다고 모든 것이 봄눈 녹듯이 사라질 거냐 이런 문제는 저는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지금 민주당 이런 어떤 행태는 예. 결국은 이재명 대표의 있던 검경수사망이 좁혀오고 기소 재판하는 이런 과정에서 결국은 윤석열 정부를 흔들기 위한 어떤 그런 게 건재에 깔려있지 않나 이런 어떤 생각이 있습니다. 이재명 대표의 수사를 막기 위해서 지금 현재까지 이런 것들도 민주당이 강하게 투쟁하고 있다. 이렇게까지도 판단하시는 겁니까? 네네 그렇습니다. 아하, 그렇군요. 일단 의원님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국민의힘 홍석준 의원이었습니다.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